안녕하십니까.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관 협착증의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 일단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어떠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인 우리 고령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약 절반 이상의 인구에서 협착증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흔한 척추에 생기는 퇴행성 변화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척추에 생기는 퇴행 변화이기 때문에 관절의 기능을 잘 보존하고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느 정도의 운동법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운동법에 대해서 아직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꾸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허리를 굽혀야지 편해진다 라고 자꾸 권하시고, 어떠한 분들은 척추의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자꾸 펴야 된다, 제껴야 된다 라고 이제 많이들 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거든요. 이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신 분들의 운동법,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 단계별로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의 운동법 세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단계는 바로 증상 완화 단계, 증상 조절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중립 안정화 단계,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강화 단계입니다. 증상 완화 단계는 뭐냐면요, 증상이 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 필요한 단계를 바로 증상 완화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통 그리고 하지의 저림 증상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서 있거나 걷더라도 바로 증상들이 악화하는 단계, 신경성 파행이 나타나서 한 5분 이내로 걷는데도 허리가 막 찌릿찌릿 아프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래서 자꾸 쉬어야 되는 단계, 이런 단계는 바로 통증이나 증상부터 조절해야 되는 증상 완화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허리를 강화하고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보다도 일단 증상을 개선시켜 주는 것, 그러니까 신경의 압박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을 보면은요, 척추관이 뇌에서부터 출발해서 척추 뒤쪽으로 쭉 지나가는 큰 관이잖아요.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정 부분이 이렇게 좁아져 있습니다. 허리를 뒤쪽으로 신전시켜주는 요 힘을 주었을 때는 그 관이 조금 더 좁아지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굴곡시켜주는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에는 그 관이 일시적으로 넓어지는, 그러니까 신경의 공간이 확보되고 눌려있는 신경이 조금 느슨해지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증상 완화 단계의 운동법의 특징은 뭐냐면요, 굴곡, 그러니까 허리를 약간은 수그려주는 동작들이 동반되면 좋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증상 완화 단계에 필요한 운동법들을 이제 직접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평소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은 바로 펠빅 틸트 운동입니다. 펠빅 틸트라는 건 뭐냐면 골반이 약간 틀어지는 동작을 취한다는 뜻인데요. 똑바로 그냥 중립 자세로 편안하게 누우신 자세에서요, 다리를 90도로 양쪽을 굽혀줍니다. 어깨 넓이 정도로 다리를 90도로 굽혀주신 상태에서 양손은 그냥 편안하게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허리는 그냥 힘 안 주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준비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숨을 마시면서는 배가 전체적으로 부풀렸다가,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는 배를 후 집어넣고, 그러니까 배꼽이 척추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배를 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척추가 전체적으로 바닥에 닿는 느낌으로 이렇게 골반을 살짝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숨을 마실 때는 지면에서 이제 허리가 떨어질 때 힘을 줘서 앞으로 쭉 빼는 게 아니고요, 숨을 마시면서는 배가 나오면서 그냥 척추에는 힘을 풀어서 자연스럽게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는 정도로 숨을 마셔주셨다가, 숨을 내뱉을 때는 배부터 후 들어가고, 그리고 척추가 지면에 전체적으로 닿는 느낌만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을 시작을 해볼게요. 숨을 마시면서는 배가 그냥 앞으로 나왔다가 후 뱉으면서 배꼽이 먼저 슉 척추 방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골반이 약간 돌면서 전체적으로 척추가 바닥을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시 숨을 마셨다가 후 배꼽이 먼저 들어가고 척추가 전체적으로 바닥을 누릅니다. 또 숨을 마시셨다가 후 하면서 골반을 돌리는 느낌보다는 척추가 전체적으로 바닥을 누른다는 느낌. 또 한번 숨을 마시셨다가 후 배꼽이 먼저 척추 방향으로 들어가고
골반이 약간 돌면서 척추 전체가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을 이제 10회 반복을 해주시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숨을 마실 때는 허리를 과도하게 내밀면 안 됩니다. 허리를 과도하게 꺾어서 내밀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누웠을 때 그냥 중립 자세라고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누웠을 때 허리가 바닥에서 그냥 살짝 떨어지는 정도를 느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숨을 내뱉을 때도 골반을 과도하게 말아서 이렇게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척추 전체가 바닥을 그냥 지탱한다. 바닥을 그냥 척추 전체가 눌러준다 라는 느낌 정도만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도 우리 첫 번째 동작과 준비 자세가 똑같습니다. 중립 자세로 편안하게 이렇게 누우신 자세에서 무릎을 또 90도로 양쪽을 굽혀 주시고요. 양손을 일단 편안하게 옆에 내려놓은 자세에서 무릎 당기기 운동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발을 90도로 들어준 상태에서 허벅지 뒤쪽을 내 손으로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은 90도 정도로 유지를 하면서요. 쭉 당겨주는 겁니다. 후. 또 힘을 뺐다가 후. 또 마시셨다가 후. 자, 다시. 자, 90도를 유지해 주신 상태에서요. 한 다리를 이렇게 들어 주시고요. 90도 정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발의 높이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생각하시고요. 허벅지 뒤쪽으로 깍지를 끼신 상태에서 내 무릎을 내 몸 쪽으로 당겨주는 동작을 취해 줍니다. 숨 마시셨다가 숨 마시셨다가 숨 마시셨다가 이 동작을 시행할 때도 똑같습니다. 무릎을 내 몸쪽으로 당기실 때 골반이 약간 돌면서 허리 전체가 우리 지면에 다 닿는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그 느낌 정도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과중하게 이렇게 당기실 필요는 없고요. 무릎이 다리의 높이를 유지하면서 당겼을 때 이 골반이 약간 돌아가지고 척추가 전체적으로 지면에 닿는 느낌 정도까지를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양쪽을 10회에서 20회 정도씩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발도 해볼게요. 90도로 들어주시고 무릎 뒤에다가 깍지를 낀 상태에서 내 발의 높이는 유지한다고 생각하시고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후. 마시셨다가 또 마시셨다가 또 마시셨다가 마셔주시고 당길 때 뱉어줍니다. 이 동작을 또 양쪽으로 10회에서 20회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 양쪽 무릎 당기기입니다. 좀 전이랑 똑같은 준비 자세를 취해 주시고 양쪽 무릎을 이렇게 90도로 들어줍니다. 발은 이제 붙여주신 상태가 조금 더 편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붙여주시고요. 양손을 허벅지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당겨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 마시셨다가 또 후. 여기서는 2, 3초 버텨주시고 여기서 숨 마시셨다가 2, 3초 버텨주시고 마시셨다가 또 이것은 한 10회 정도만 시행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너무 과중하게 당겨서 요 골반이 우리 꼬리뼈라고 많이 하시는 이제 청골이라는 요 골반뼈가 지면에서 떨어질 정도로 하시면 안 됩니다. 떨어질 정도로 시행을 하시면요. 이러면 허리에 좀 과중한 부하가 가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떨어질 정도로 시행하시면 안 되고 꼬리뼈, 그러니까 골반뼈가 바닥에 잘 붙어 있는 상태에서 척추가 그냥 지면에 다 닿는 느낌 정도만 느껴주시면 됩니다. 중립 유의 자세에서 당겨줄 때 꼬리뼈가
들썩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꼬리뼈는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골반이 약간 돌면서 척추 전체가 그냥 바닥에 닿는 느낌 지점까지, 그 지점까지만 시행하셔야지 과중하게 당기면 요 척추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마시셨다가 마셔주시고, 이 동작은 한 10회 정도만 시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방법은요, 요 증상 완화 단계에서 시행하는 이제 걷기 연습 방법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도 파행이라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걷기 운동을 꾸준하게 영리하게 잘 시행을 해줘야 증상 회복에 이제 도움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만 걸어도 요 파행 증상,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빠지고 쉬어야 되는 증상이 나타날 때는 똑같이 걷는 연습, 자연스럽게 걷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보다는 더 증상 완화에 초점을 둔 걷기 운동 방법을 시행하시면 좋습니다. 카트 보행 방법인데요. 쇼핑 카트를 미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장바구니 카트 같은 것도 있으시고, 아니면 이제 보행을 도와주는 보조 기구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끌듯이, 우리 유모차를 끌듯이 보행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모차 같은 것을 잡고 끌듯이 요 지탱을 한 상태에서 걸어주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약간 굴곡기를 취하게 되고 내 체중은 요 유모차나 아니면 보행 도구에 분산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극을 완화시킬 수가 있을 뿐더러 척추관의 신경의 공간을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허리가 약간 굽어지게 되면서 증상을 일단 완화시키는 데 더욱더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쇼핑카트라든지 아니면 보행 도구를 붙잡고 유모차를 밀듯이 보행해주는 연습을 집에서 시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걷다가 다리가 힘이 빠지거나 우리 저려지거나 허리가 아프면은 반드시 이 동작도 중단하셔야 되니까 증상 심해지지 않는 선까지만 시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상 완화 단계에 필요한 운동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만 계속 하게 되면요, 굽히는 운동만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허리, 요추의 전만이 없어지고, 그리고 뒤쪽에 버텨주는 근육의 힘이 더 약해집니다. 그럼으로써 관절의 기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굽히는 운동만 계속 하게 되면은 척추 건강에는 장기적으로는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을 때에는 이제 운동의 방향성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 2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바로 중립 안정화 단계입니다. 이 2단계 운동법들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일단 평소에는 특별한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 단계입니다. 평소에는 우리 허리라든지 다리에 통증이 없고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이 없으신데,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걸으면 증상이 좀 나타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중립 안정화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 완화 단계에서는 일단 통증을 줄이고 신경 주변 염증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하는 약간의 숙여주는 운동들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주변의 코어 근육들, 코어를 강화해주는, 요추를 강화해주는 운동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2단계 방법들에 대해서도 직접 우리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복부 브레이싱 운동입니다. 복부 브레이싱은 뭐냐면 척추를 잡고 있는 주변의 코어 근육들, 복부 그리고 옆구리 그리고 허리 근육까지 꽉 힘을 주어서 버티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숨을 들이마시신 상태에서요, 복부랑 옆구리에 이제 힘을 꽉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느낌은 우리 찾기가 좀 어려워들 하세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요, 숨을 마시셨다가 옆에 누가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누를 때 배가 안 들어가려고 힘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배를 눌러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숨을 마셔주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 안 들어가게 배에다 힘을 주는 거예요. 이때 힘을 줄 때 배가 들어가듯이 복부에 말듯이 힘을 주는 게 아니고 빵빵하게 배를 내민 상태에서 손가락이 안 들어가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냐면, 벨트를 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그 벨트를 내 배의 힘을 이용해서 뜯어져서 풀어버리게 만드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숨을 마셔서 벨트를 푸는 느낌으로, 손가락을 눌렀을 때 안 들어가는 느낌으로 힘을 한 3초 정도 유지를 하시다가 손가락이 안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뱉어주면서 힘을 풀어줍니다. 또 숨을 마셔주시고
전체적으로 힘을 꽉 줘서 손가락이 앞에도 안 들어가고 옆구리도 안 들어가는 거 느꼈다가 풀어주십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복부랑 옆구리에 힘을 준다고 해서 허리를 과도하게 내미시면 절대 안 되고요. 허리는 그냥 편안한 자세, 중립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복부를 빵빵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손가락이 안 들어가게끔 밖으로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숨을 마셔주시고 손가락이 안 들어가게 힘을 줬다가 3초 정도 유지, 3에서 5초 유지하고 뱉어줍니다. 또 숨을 마셔주시고 복부를 빵빵하게 이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을 해줍니다. 숨 마셔주시고 복부에 누가 주먹으로 때려도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 빵빵하게 유지하셨다가 뱉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드버그 동작입니다. 데드버그는 뭐냐면요, 벌레가 누워서 아둥바둥하는 동작과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이 데드버그 동작이라고 부르거든요. 아까랑 똑같이 우리 다리는 90도, 양손은 옆에 내려둔 상태 중립 자세를 먼저 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다리씩 들어서 90도, 90도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90도 기역자, 왼쪽도 90도 기역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손도 앞으로 나란히 자세를 편안하게 취해줍니다. 이 상태에서는요, 척추가 전체적으로 지면에 좀 닿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던 요 브레이싱, 그러니까 복부가 조금 빵빵해지는 느낌을 좀 느끼고 계시면 더 좋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척추가 전체적으로 바닥에 닿는다, 힘을 꽉 주는 건 아니고 척추가 전체적으로 바닥에 닿은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먼저 시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다리를 한쪽씩 펴주면서 이렇게 지면과 가까이 갔다가 돌아오는 자세를 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호흡을 뱉어주시고 또 당길 때는 호흡을 맞아주십니다. 아래쪽에서는 약 1초 정도 버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다가 들어주시고 후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이것을 교차로 해서 양쪽을 합쳐서 처음에는 한 10회 정도만 먼저 시행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익숙해지시면은 20회 정도로 숫자를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허리가 아까 전체적으로 지면에 닿은 상태,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복부의 브레이싱 상태로 유지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허리가 움직임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허리가 이렇게 들락날락 여기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막 이런 움직임이 생기면 안 되고요. 허리랑 요체가는 바닥에 붙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다리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만 폈다가 들어왔다가 다리만 폈다가 들어왔다가 동작을 하시는데 우리 앞으로 나란히 자세에서 시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그리고 바닥에 가까워질수록 사실은 조금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바닥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 처음에는 비슷한 높이에서 그냥 당겼다가 비슷한 높이에서 시행을 먼저 해보시고요. 좀 익숙해지신 분들은 지면에 조금 더 가까이 요게 또 익숙해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팔다리를 교차로 가져갑니다. 중립이 취하신 상태에서 90도 90도 해주시고요. 우리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요, 왼다리를 펼 때는 오른손이 위로 당겨주시고 또 뻗으면서 뱉어주시고 다시 중립 위로 돌아옵니다. 또 똑같이 마시고 또 뱉어주시고. 이때도 주의하실 점은 우리 허리가 지면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들락날락 움직이면 안 되고요. 허리는 그대로 붙인 상태, 그리고 복부에는 힘이 꽉 들어간 브레이싱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여기는 안 움직이고 다리랑 팔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작도 처음에 시행하실 때는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합해서 처음에는 한 10회 정도만 한번 시행을 가볍게 해보시고 그래도 괜찮아지시면 양쪽을 통틀어서 한 20회 정도로 늘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 바로 버드독이라고 하는 동작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자세를 취해 주셔야 되냐면요, 우리 엎드려 뻗쳐 자세랑 비슷한데 무릎을 꿇은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네발기기 자세라고 하는데요, 손을 양손을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 양쪽 다리도 무릎도 약간의 어깨 넓이 정도로 편안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도 90도, 그리고 팔도 지면하고 90도 정도의 상태를 취해 주시고요. 체중의 분배를 너무 뒤쪽이나 앞쪽으로 가지 않게 약 50대 50, 그러니까 팔에 50 정도 걸리고 무릎에도 한 50 정도 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자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허리가 너무 앞으로 꼬꾸라지면 안 됩니다. 허리는 또 많은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그냥 평소의 정상적인 뉴트럴한 상태를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개는 지면을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수리에서 꼬리뼈까지 일자로 쫙 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선은 아래를 보고 있게 되겠죠. 그 상태를 취하신 자세가 이제 준비 자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자연스럽게 한 다리씩 들어주시면 됩니다. 후, 내렸다가 또 후, 내렸다가 또 후. 이때 중요한 것은 체간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들을 때 이게 막 틀어지거나 골반의 위치가 변화하거나 허리가 막 들락날락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허리가 이렇게 과중하게 움직여지거나, 아니면 여기가 다리를 든다고 해서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러한 방법을 취하시면 안 되고요. 중립 자세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만 들어줍니다. 한쪽을 10회 정도 시행해 주셨으면 또 반대쪽. 위에서는 1, 2초 정도 버텨주시고요. 후, 뱉었다가 마셔주시고, 또 후, 뱉었다가 마셔주시고. 이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복부의 브레이싱을 사실 유지하시면 좋은데요, 거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대로 어쨌든 내 척추는 움직이지 않고 다리만 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리를 들었을 때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일자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동작을 양쪽에 10회씩 시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 동작의 응용 동작이 사실 우리 팔과 다리를 이렇게 교차로 들어주거든요. 팔과 다리를 교차로 들어주지만 우리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신 환자분들께서는 일단 그 동작을 하지는 마시고 이 다리 동작만 시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버드독 자세를 이렇게 엎드려서 하기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은 엎드려서 하는 자세가 좀 힘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분들은 서서 하는 스탠딩 버드독 자세를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수월하게 운동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방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지금 이 의자는 움직입니다만은 움직이지 않는 의자라든지 아니면 싱크대 같은 것을 붙잡고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의자나 싱크대를 잡아주시고요. 그럴 때 복부가 굽어지는 게 아니고 복부는 그대로 중립 상태 유지한 상태에서 골반이 털썩 뒤로, 고관절이 약간 굽어지는 느낌을 느끼시면 우리 무릎도 약간 굽어지면서 고관절이 약간 굽어지는 느낌을 느끼시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우리 체중을 약간 의자라든지 싱크대에 분산해 주시고요. 우리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앞코를 이렇게 한 발을 뒤로 빼셔가지고 앞코를 바닥에 찍어줍니다. 그래서 들었다가 내렸다가를 반복을 해주시는데요. 이 동작을 해주실 때 들었을 때 내 정수리하고 내 꼬리뼈 그리고 내 발까지가 일직선 정도까지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과중하게 들어서 허리가 이렇게 꺾이는 동작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허리가 꺾이게 되면 협착증이 있으신 부분에 신경자극을 가중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꺾이는 건 아니고 내 복부와 허리는 중립 상태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엉덩이에만 힘이 들어오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게, 그래서 들었을 때 일직선 내 정수리하고 발끝까지 일직선 유지하시고 엉덩이에만 힘이 들어오고
허리에는 과중한 힘이 걸리지 않는 상태를 느끼시면서 우리 10회를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어깨 넓이로 벌리신 상태, 그리고 의자라든지 싱크대를 붙잡은 상태에 허리가 굽어지는 게 아니고 고관절이 털썩 약간 굽어지는 느낌을 느끼시고, 그렇게 되면 무릎도 약간은 굽어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체중 분산시키고 한 다리를 뒤로 빼가지고 앞꿈치를 바닥에 찍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지면에서 떨어지는 정도만 후 들 때 뱉어주시고 일직선, 그리고 내리셨다가 허리와 복부는 고정한 상태에서 들었다가 내렸다가를 반복을 해줍니다. 과중하게 뒤로 차서 허리가 꺾이는 일은 하시면 안 되고요. 허리랑 복부는 그대로 유지. 그 상태에서 후 들 때 뱉어주시고 내릴 때 마셔주시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주시고, 이 상태를 한쪽에 10번, 그러니까 오른쪽 10번, 그리고 왼쪽 10번 정도를 시행을 해보시고요. 그게 또 익숙해지시면 뭐 15개, 20개 정도씩 시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2단계 중립 안정화 단계의 운동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은요, 이 2단계 코어를 강화해주는, 척추 주변의 근육들을 강화해주는 안정화 단계의 운동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이 강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척추 주변의 코어, 그러니까 중요한 주변 근육들을 탄탄하게 우리 안정화시켰다면, 그 다음에는 근력이라든지 관절의 기능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강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화 단계에 해당하시는 우리 환자분들은 어떤 상태냐면요, 일단 일상생활에도 이상이 없고,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했을 때도 증상이 심해지는 것이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조금 더 힘든 운동도 시행하셔도 된다라는 이제 측면이고요. 이 단계에 해당하는 운동들은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뭐 신전하는 스트레칭 방법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맥킨지 운동이라고 하죠. 우리 등하고 우리 척추 뒤쪽에 있는 근육들에 힘을 줘서 쫙 펴주는 운동법들, 등하고 엉덩이 그리고 척추 주변의 근력을 강화해주는 운동들을 시행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스쿼트나 런지와 같이 엉덩이와 허벅지의 근력을 더욱더 강화해주는 운동들을 시행하실 수도 있겠고요. 브릿지 같은 동작들, 척추 후면하고 허벅지 전면까지도 쫙 힘을 주면서 강화해주는 운동들을 할 수도 있고, 계단 오르기와 같은 동작들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운동법들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을 시행하실 때 가장 주의해야 되실 점은 뭐냐면요, 척추를 강화한다고 해서 요추 자체를 너무 과중하게 막 움직이게 되면은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 협착증이 있는 부분이 좀 불안정성이 있거나 좀 약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경하고의 공간이 좀 좁기 때문에 신경 주변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증상이 확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뭐 신전이 됐건 굴곡이 됐건 요 강화 단계에서는 너무 요추를 과중하게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척추는 안정화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등하고 엉덩이 쪽을 강화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척추 주변의 근력은 저절로 강화되게 되니까 너무 과중하게 움직이지 않으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강화 단계 운동법들에 대해서는요, 추후에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기존에 설명드린 증상 완화 단계 운동들, 척추 중립 안정화 단계 운동들을 일단 잘 시행해 보시면서 우리 척추 건강을 개선시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척추관 협착증 단계별 운동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증상이 너무 심하고 평소에 불편감이 심하신 분들은 척추 주변의 공간을 잘 확보하면서 증상을 다스려야 된다는 점하고,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가지고 조금 증상이 개선된 상태에서는 척추를 안정화시키고 코어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시행하셔야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강화 단계, 조금 더 고차원적인 운동을 시행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요. 여러분들의 증상을 개선시키고 우리 척추를 더욱더 탄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방정보통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